저는 모든 걸 잃고 나서 다음 달 1억 1천의 매출을 냈어요. 30일 만에 말이죠. 당신은 단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은 매일 하지만 내 통장 잔고에 돈은 한 푼도 없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열정은 있지만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고 알렉스 홀머지는 이런 메일을 수없이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알렉스 홀머지는 미국에서 1000억대 매출의 기업가이며 벤처기업 투자자입니다. 이 알렉스 홀머지는 부에도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5천만 원이 있어요. 그 돈으로 집을 사는 대신 배우자와 긴 대화 후 혹은 싱글이면 혼자 고민 후 내가 이 돈으로 얼마를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네?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라면 당신 지역 주변의 사업체들을 알아보겠죠. 브로커를 통하는 게 가장 좋아요. 꼭 사업을 매입하기 위해가 아니라 시세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요. 당신이 흥미롭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업에 뛰어든다고 합시다. 당신이 찾는 비즈니스 모델은 예로 들어 1년 순수익이 2억 5천만 원이에요. 동네 작은 사업체고 보통 연 매출의 2.5배가 시세죠. 대략 연 6억 2,500만 원입니다. 이제부터 재밌어요. 오늘날까지 제가 사용하는 이 협상을 알려준 멘토가 있었어요. 가격 동의 후 조건 동의 라는 방법이죠. 당신이 이 사업에 대해 논하러 갈 때 당연히 첫 번째 고민되는 건 가격이겠죠. 이 사업체의 가격은 6억 2,500만 원. 두 번째는 조건이 있죠. 제일 먼저 협상 후 깎든 말든 하세요. 이렇게요. 할부로 갚고 싶네요. 지금 말고 천천히 갚고 싶어요. 총 가격의 4분의 3을 할부할게요. 그러면 대략 4.3억 정도 됩니다. 그걸 3년 동안 갚는 거예요. 최대한 미뤄도 좋아요. 그러면 당장 2억 정도가 필요할 텐데 은행에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가진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2억을 빌리겠다. 그 사업의 시세는 6억 2,500만 원입니다. 정리해보면 그 사업체를 파는 주인은 6억 2,500만 원에 팔지만 지금 당장은 2억을 받겠죠. 그리고 당신은 연 2억 5천만 원을 버는 사업체를 얻는 겁니다. 당신의 수입을 업그레이드 했어요. 연봉 6천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그리고 2년 안에 모든 수입은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 삶의 엄청난 스피드업이라고요. 직접 창업 비용을 고려해보면 고객 리스트,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야 할 것들, 구역 허가서, 라이센스 비용 등 이런 걸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딜이죠. 그러니까 사업체 매물을 알아보고 소량의 자본금을 이용해 사업체의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을 주고 나머지는 할부로 갚는다. 소량의 자본금이 들어갔고 갚아야 할 할부금이 있지만 사업체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충당 가능하고 자본금 대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딜을 잘한 제 또 다른 경험을 말해드릴게요. 이때 헬스장 4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헬스장에 4천만 원을 투자했죠. 최대한 적게 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조금 더 똑똑한 줄 알고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웃긴 게 첫 매장보다 수익도 적었어요. 그때 통장이 텅 비었죠. 그렇게 5번째 매장은 운영 불가한 헬스 매장이 있었는데 망한 게 아니라 주인이 이혼 등 가정사 때문에 손을 떼야 했죠. 그래서 그 주인은 헬스장 구매자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가격대는 OK였어요. 아마 4천만 원쯤이었을 겁니다. 좋아요라고 콜했죠. 내년까지 갚을게요. 그는 동의했어요. 물론 바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12개월로 협상을 본 거죠. 그리고 전 24개월도 시도했어요. 아무튼 여기서 포인트는 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매장은 5천만 원, 두 번째는 2억 5천만 원, 5번째 매장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똑똑해져서 영원히 들었죠. 그리고 첫 30일 만에 5,100만 원의 수익을 냈어요. 이 매장은 30일 만에 스스로 빚을 갚았어요. 이제 매달 수익 창출 기계가 됐죠. 그로부터 1년 뒤 유명 마케터 러셀을 만났고 제가 하는 일을 말하니 이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체육관을 모두 매입 가격의 1.5배 모두 팔았어요. 현금 흐름 자산을 공짜로 가진 겁니다. 자,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 항상 이런 질문을 받아요.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어쩌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답정 너. 항상 기술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이혼도, 재정 위기도 그 누구도 당신의 기술은 못 가져갑니다. 그렇기에 바닥을 찍은 기업가들은 다시 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통장에 110만 원이 전부였어요. 이런 말이 있죠. 딱 한 번 부자가 되면 된다. 부유한 자들은 안전주의자예요. 그 밑에 존재하는 리스크는 항상 더 크거든요. 딱 한 번만 부자가 되면 된다. 이 말에 엄청난 공감이 됩니다. 여러 부를 잃은 사람들은 돈 벌기 이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부자가 될 자신이 있다고 확신하죠. 부를 이룰 기술이 있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부의 아이덴티티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이어서 모시겠습니다. 30년의 쩌는 경험이라도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1조가 있어도 하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0이 됩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본 최고의 부자들은 돈이 적은 자들보다 위험 감수를 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0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사고 써요. 반면에 부자들은 리스크가 없는 소량 이득을 선호하죠. 큰 리스크와 큰 보상보다 말이죠. 가상화폐나 한 달 만에 수익 20배 증가 이런 것들이요. 만약 인수할 사업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결정이 급할 필요가 없어요. 한 템포 쉬세요. 항상 급하게 파는 판매자가 존재해요. 관두고 싶어하는 오너는 무료로 줄 수도 있다고요. 초보자들은 너무 흥분해서 참을성이 없어요. 6개월 동안 천천히 알아볼 수 있어요. 내 10년 인생을 보면 서두를 필요가 없거든요. 할 수 있어요. 기회들은 존재합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니 찾아다니세요. 이 채널은 부의 아이덴티티를 다루는 채널입니다. 부라는 건 풍요롭고 부유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보다 먼저 부를 이룬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보면서 그 아이덴티티를 이어받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부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가져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